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몽골의 대통령이 2030년까지 몽골 전체 국토의 10%에 달하는 면적의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요. 이 큰 변화에는 50년 동안 한국이 쌓아온 세계 1위의 기술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몽골 산림부청장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조림산업에 비판적이었던 그는 한 한국인을 만나고 단 5분 만에 인생을 나아가 국가 전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대체 어떻게 사막을 숲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르지긴 바타르입니다. 몽골의 전 산림청 부청장이었죠. 이제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저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막화는 신이 정한 운명이라 여겼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회의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산림청장이 앞에 서서 우리 지역 황무지에 나무를 심자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회의실은 숨죽인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곧 웃음소리가 들렸죠. 여기서 나무가 자란다고요? 그건 동화에나 나오는 얘기죠?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청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우리 조상들도 이런 시도를 해봤지만 결과는 뻔합니다. 돈과 시간 낭비일 뿐이죠. 그때 저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지내는 냉소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황량한 대지는 변하지 않을 거라 믿었죠. 그리고 그것이 제 마음도 메마르게 했나 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을 때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한 해에 3,000그루를 심는다고. 바람이 다 쓸어갈 텐데 그 돈으로 차라리 해외에서 식량을 더 수입하는 게 낫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것이 우리 몽골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유목 생활과 자연의 힘 앞에 무력했던 기억이 우리를 현실주의자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문 너머로 먼지 폭풍이 도시를 덮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안에 모래가 느껴졌죠.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달렸고 노인들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 풍경이 너무 익숙해서 이상하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또 무슨 일 있었어? 산림청장이 사막에 나무를 심자고 하더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내는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왜 말도 안 돼?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제가 기억하기로 그날 밤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믿는 걸까?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어떻게 실패를 확신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일 특별 세미나가 있습니다. 한국산림청 대표단이 방문합니다. 참석 필수.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다음 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밤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열린 창문으로 먼지가 날아들어 침대부 위에 얇은 막을 형성했죠. 아이들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득 제 손녀가 자라면서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슬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이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고 여겼습니다.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숲이 우거진 초원 위를 걷는 꿈이었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황폐한 대지와 제 꿈속 초원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 처음으로 그런 의문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세미나실은 적막했습니다. 모두가 지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다른 외국 전문가가 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지시할 테니까요. 참 많이 들어왔던 조언들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창우 과장이 등장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조용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죠. 이창우는 통역사 옆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른 발표와 비슷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등장한 사진 한 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민둥산이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헐벗은 산. 마치 우리 몽골의 풍경과 흡사했죠. 이것은 1950년대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같은 각도에서 찍은 울창한 산림이 펼쳐진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같은 장소. 40년 후의 모습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그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이창우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국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인류가 자연을 복원시키는데 성공한 최초의 나라입니다. 그 순간 세미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한국 전쟁 후 우리나라에 사는 민둥산이었습니다. 연료를 위해 또 전쟁으로 모든 나무가 사라졌죠. 사람들은 이것이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창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빛을 발견한 사람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신규 박사님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박사님은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수립하셨고 전국적인 조림 사업을 통해 우수한 인목의 보급을 확대했죠. 이창호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1982년 대한민국은 유엔 식량농업기구로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이룬 기적이었죠. 그는 계속해서 한국의 산림복구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국가적 정책, 시민들의 참여, 학교에서의 교육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시작하는 것,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신규 박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이죠.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이창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며 물었죠.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 몽골에서도? 이창호는 제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죠. 나무는 빨리 자라지 않으니까요. 현신규 박사님도 처음엔 많은 비판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 두 장의 사진이 교차했죠. 민둥산과 울창한 숲, 불가능과 가능 사이의 간극,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제 마음을 꽉 채웠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저를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주십시오. 상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프로젝트를 비웃었잖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상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열정은 좋군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긴 여정인지 아시오? 우리 생전에는 결과를 못 볼지도 모르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불가능할 뿐이죠. 그렇게 저는 산림복원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일들 뿐이었죠. 서류 작업, 예산 계산, 장소 선정.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몇 주 후, 이창호가 다시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현장을 보기 위해서였죠. 우리는 도시 외곽의 황폐한 언덕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모래를 일으키며 우리 얼굴을 때렸어요. 첫 번째 나무를 심을 장소로 어디가 좋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창우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매일 볼 수 있는 곳이 좋겠군요. 희망은 매일 보며 키워야 하니까요. 현신규 박사님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창우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심는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한 달 후, 저는 이창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첫 프로젝트 계획과 함께요. 답장이 왔을 때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창우는 구체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가져온 몇 가지 나무 종자도 보내줬죠. 편지 마지막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타르 씨, 당신은 이제 희망의 심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심장이 몽골 전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현신규 박사님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분은 한국을 푸르게 만드셨죠. 그 편지를 받은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제 평생의 사명이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첫 나무를 심는 날이 왔습니다. 2007년 4월, 서늘한 봄바람이 불던 날이었죠. 울란바토르 외곽의 작은 언덕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산림청과 몽골, NGO 활동가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주민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게 웃음거리가 될지 아니면 진짜 변화의 시작이 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제 손에는 첫 번째 묘목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나무였죠. 한국에서 온 종자로 키운 작은 나무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한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이었죠. 여기서 나무가 자랄 리가 없잖소. 몇백 년 동안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는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의심은 예상했던 거니까요.
사실 얼마 전까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한국은 50년 전 우리보다 더 황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숲으로 가득하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언덕에 100그루를 심을 겁니다. 그리고 지켜볼 겁니다. 한 그루라도 잘한다면 그것은 희망의 증거가 될 거예요. 한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저도 도울게요. 제 아이가 자랄 때쯤이면 여기 그늘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어 몇몇이 더 나섰습니다. 곡괭이와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죠. 바위 투성이 땅이었습니다. 단단하고 메마른 흙, 삽을 넣을 때마다 팔에 진동이 느껴졌어요. 첫 구덩이를 파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모두가 땀을 흘렸죠. 저는 조심스럽게 묘목을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뿌리를 흙으로 덮으며 작은 기도를 했어요. 제발 살아남아다오. 물을 부었을 때 갈증난 돼지가 순식간에 그것을 빨아들였습니다. 마른 스펀지 같았죠. 어떤 생명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우리는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예정했던 100그루 대신 79그루를 심는데 그쳤죠. 예상보다 땅이 단단했거든요. 모두가 떠난 후 저는 혼자 남아 작은 언덕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느다란 묘목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작지만 진정한 시작. 언젠가 여기도 그늘이 생기겠죠? 제 옆에 조용히 서 있던 한 활동가가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창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희망은 매일 보며 키워야 한다. 네. 그렇게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눈으로 볼 순 없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이 나무들 아래에서 쉬게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오랫동안 책상에서만 일하던 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물집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죠. 변화를 위한 첫 희생이라고 할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딸 에르덴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에르덴은 제 더러운 손을 보고 궁금해했죠.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더러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오늘 특별한 일을 시작했단다.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 에르덴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무요? 어디에요? 도시 외곽의 작은 언덕이야. 지금은 작지만 언젠가 숲이 될 거야. 에르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꿈꾸는데 더 뛰어나니까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내일 데려가 주세요. 저는 약속했고 다음 날 에르덴을 데리고 나무를 심은 언덕으로 갔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물을 주고 또 2그루의 나무를 더 심었죠. 에르덴이 심은 나무에는 작은 리본을 묶었어요. 에르덴의 나무라는 표시였죠. 아빠, 이 나무가 자라면 얼마나 커질까요? 아주 클 거야. 어쩌면 내가 어른이 되면 이 나무 아래서 내 아이들과 놀게 될지도 모르지. 에르덴은 한참 동안 나무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자라라고 매일 와서 물을 줘야겠네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희망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구나.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어른에서 아이로 첫 삽을 뜨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첫 삽보다 더 어려운 것은 2번째 날, 3번째 날에도 계속해서 삽을 드는 일이라는 것을요. 희망을 심는 것은 시작이고 그 희망을 지키는 것은 끝없는 여정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삽을 뜬 그 순간 저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생각의 벽을 허물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을 돌이켜보면 참 감사합니다. 그때의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몽골의 숲도 없었을 테니까요. 첫 나무를 심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죠. 매일같이 그 언덕을 방문했습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상관없었어요. 그곳은 이제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79그루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죽어 있었어요. 메마른 대지, 강한 바람, 그리고 몽골의 극단적인 기후는 연약한 묘목들에게 너무 가혹했던 겁니다. 바타르, 이건 시간 낭비야. 동료 공무원 투부신이 말했습니다. 투부신은 나중에 제 동료가 되는 사람이지만 당시에는 저와 함께 일하던 직원이었죠. 지난 6개월 동안 너 자신을 봐. 매일 이 불모지에 와서 죽어가는 나무들에 물을 주고. 이건 광기야. 투부신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실패에 가까웠으니까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나무들이요. 그중 몇몇은 새 잎을 틔우기까지 했습니다. 하루는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환경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쓰고 있다고 했죠.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는구나 싶었거든요. 기자는 언덕을 둘러보더니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타르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300그루 중 260그루가 죽었는데 계속 하실 겁니까? 그 질문이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300그루라니요. 우리는 79그루를 심었는데 분명 과장된 숫자였지만 기자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프로젝트라는 거죠. 아직 살아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저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이 죽었잖아요. 이건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몽골에서는 이런 식의 조림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요. 기자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증거는 눈앞에 있었습니다. 죽은 나무들, 메마른 땅, 그리고 제 물집 잡힌 손. 기사는 다음 주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죠. 세금 낭비 실패한 나무 심기 프로젝트. 사무실에서 모두가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제 책상에는 익명의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몽골은 사막입니다. 그날 저녁,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보슬보슬한 가을비였습니다. 드물게 내리는 축복 같은 비였어요. 죽은 나무들 사이를 걸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그때 작은 초록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르덴이 심은 나무였어요. 리본은 바람에 날아가 버렸지만 그 나무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자라고 있었어요. 새 가지가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로 그 작은 나무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는 정말 서러웠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제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살아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일기를 써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만큼 마음이 복잡했나 봅니다. 오늘 에르덴의 나무가 새 가지를 틔웠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그 작은 나무는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내일 더 많은 나무를 심을 것이다. 죽더라도 괜찮다. 한 그루라도 살아남는다면 그것은 희망의 증거가 될 테니까. 다음 날, 저는 혼자 10그루의 나무를 더 심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저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소년이 제게 다가왔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아저씨, 저도 나무 심어도 돼요? 저는 놀라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물었죠. 아무도요. 학교에서 기사를 읽었어요. 선생님이 비웃으셨지만 저는 궁금했어요. 정말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하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싸늘한 비웃음 속에서도 호기심과 희망은 살아있는 법이었죠. 물론이지. 자, 이걸 들어봐. 저는 소년에게 작은 삽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구덩이를 팠습니다. 소년의 손이 작아서 오래 걸렸지만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어요. 힘들지 않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힘들어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이 나무가 자라면 제가 심었다고 모두에게 자랑할 거예요. 그 소년의 순수한 기대가 제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죽은 나무들은 슬픈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 시도하는 용기였어요. 실패에 좌절하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삶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년이 친구들을 데려왔고 또 다른 어른들도 호기심에 찾아왔죠. 모두가 도울 순 없었지만 적어도 비웃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우리는 100그루를 더 심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첫 심었던 나무들 중 30% 정도가 살아남았어요. 작은 비율이지만 그것은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투부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 몰랐네. 내가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나무는 심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해. 마치 희망과도 같지. 투부씨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한 그루 심어봐도 될까? 그날 투부신도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부서의 작은 전환점이 되었죠. 서서히, 아주 서서히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몽골과 같은 건조한 환경에서 나무를 심는 것은
단순히 구덩이를 파고 심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한국 몽골 그린벨트 프로젝트는 한국산림청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몽골 사막화 방지와 나무 심기의 성공적인 사례였어요. 그들이 알려준 대로 우리는 먼저 토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식물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했죠. 특히 삼나무와 사막의 생존자라 불리는 삭사울 나무가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80%의 생존율을 보였어요. 또한 물방울 관계 시스템을 설치해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물이 희소한 지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필수였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였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지속적인 관리가 성공의 열쇠였어요. 우리는 학교와 연계하여 아이들이 나무에 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심은 나무에 이름을 붙이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물을 주었죠. 1년이 지난 후 우리는 첫 번째 성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300그루 중 95그루가 살아남았어요. 31.6%의 생존율. 숫자로만 보면 성공이라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가능해졌으니까요. 보고서는 상부에 전달되었고 놀랍게도 추가 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작은 액수였지만 그것은 인정의 표시였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노력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 예산으로 우리는 물 공급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매일 언덕까지 물통을 나르지 않아도 되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생존율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느림의 시간과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나무는 천천히 자랍니다. 변화는 더 천천히 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느림의 가치를 이해했어요. 빠른 성공은 모래성과 같아 쉽게 무너지지만 천천히 이룬 변화는 바위처럼 단단하다는 것을요. 두 번째 해가 되자 우리는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학교에서 견학을 오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언덕에 올라와 작은 나무들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나무들이 언제 다 자라나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오래 걸릴 거야. 어쩌면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쯤에야 이 나무들이 제대로 된 그늘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아이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창우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알아두렴. 나무를 심는 건 미래에 대한 약속이란다. 우리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이지. 한국에서도 그랬단다. 현신규 박사님이 처음 나무를 심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 하지만 박사님은 멈추지 않았지. 그리고 지금 한국의 아이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놀고 있단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빛이 그들의 눈에서 반짝였어요. 그날 이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요. 그들은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언덕은 그 가능성의 증거가 되어가고 있었죠. 실패와 좌절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죽은 나무보다 더 아픈 것은 심지 않은 나무라는 것을요. 시도하지 않은 변화, 꿈꾸지 않은 미래. 그것이 진정한 실패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중간 관리자가 되어 있었죠.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좌절이 교차했지만 우리는 한 걸음씩 전진했어요. 2012년 초 제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바타르 씨, 환경부 장관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장관이 저를 부른다니요. 뭔가 잘못한 일이 있나 걱정했죠. 장관실에 들어서니 의외로 환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바타르 씨, 당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습니다. 5년간의 성과가 인상적이더군요. 사실 5년 동안 우리는 3,000그루 정도를 심었고 그중 1,000그루 정도가 살아남았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크지 않은 성과였지만 중요한 건 증명했다는 점이었죠. 몽골에서도 나무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바타르 씨, 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식목 프로그램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프로그램이라니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 몽골에도 식목일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처럼요. 매년 특정일에 전국적으로 나무를 심는 날 말입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건 꿈 같은 일이었어요. 5년 전만 해도 웃음거리였던 아이디어가 이제 국가 정책이 되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학교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하려 합니다.
어린 세대부터 환경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장관의 말에 저는 에르덴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15살이 된 에르덴은 여전히 그 작은 나무를 돌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애정을 키웠고요. 장관님, 훌륭한 생각입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경험은 평생 지속될 값진 교훈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식목일 날짜 선정, 교육 프로그램 구성, 필요한 예산 등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형태를 갖추어 갔어요. 한 달 후 국회에서 몽골 국가식목일 제정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로 정해졌죠. 첫 식목일까지는 석 달이 남았습니다. 그 석 달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묘목 준비, 장소 선정, 교육 자료 제작, 홍보 활동,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국가적 사업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몽골 최초의 식목일이 왔습니다. 2013년 5월 14일, 맑고 쾌청한 봄날이었죠. 울란바토르 외곽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학생들, 공무원들, 시민들, 심지어 외국 대사들까지. 저는 무대 위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29명과 함께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수천 명의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몽골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사막화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무 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심는 일입니다. 장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장관이 저를 무대로 불렀어요.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비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타르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저는 그저 한 그루의 나무를 심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 나무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는 나무들이 모두 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일부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제 연설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격적인 나무 심기가 시작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몸으로 열심히 땅을 파고 묘목을 심고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각자의 나무에 몽골 국기를 꽂았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제 나무가 자라면 얼마나 커질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자랄 거야. 그리고 언젠가 내 아이들이 그 나무 아래에서 놀게 될지도 몰라. 소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빛이었어요. 그날 하루 동안 몽골 전역에서 약 8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물론 모두 살아남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건 국민의식의 변화였어요. 사람들은 이제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환경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도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기쁘게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에르덴은 이 소식을 듣고 특히 기뻐했어요. 당시 고등학생이던 에르덴은 환경활동에 적극적이었거든요. 아버지, 이제 모든 아이들이 나무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에르덴의 기쁨은 저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꿈이 이제는 다음 세대로 퍼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해 가을, 우리는 첫 번째 식목일의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약 40%의 나무가 살아남았어요. 예상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사람들이 정성을 다했기 때문이겠죠. 이 보고서는 국회에도 제출되었고 다음 해 예산은 2배로 증액되었습니다. 국가 식목일은 해가 갈수록 발전했습니다. 2013년에는 12만 그루, 2015년에는 20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죠.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내 나무 가꾸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묘목을 심고 1년 동안 가꾸는 프로그램이었죠. 에르덴은 이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 했거든요. 아빠, 아이들은 정말 놀라워요. 그들은 의심 없이 받아들여요. 물론 나무는 자랄 거야 라고 말하죠. 어른들처럼 불가능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에르덴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는 우선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죠. 2016년, 저는 산림청 부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식목일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몽골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어린 학생들과 함께 나무를 심었고 전국의 생방송으로 중계되었죠. 우리는 지금 미래를 심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자랄 때쯤
몽골은 사막화를 물리친 국가로 세계에 알려질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은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나무 심기는 단순한 환경활동이 아니라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몽골에 식목일이 생겼고 정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이제는 국가의 전통이 되었죠. 매년 수십만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제게 있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첫 식목일로부터 5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실에 초대받았을 때였죠. 아이들은 저에게 자신들이 심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 소년이 자랑스럽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1학년 때 심은 나무예요. 이제 제 키보다 커졌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의 성장과 함께 자란 나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미래였으니까요. 식목일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심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이제 몽골 전역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2016년 저는 몽골 산림청 부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0년 전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프로젝트를 시작한 사람이 이제는 국가 산림 정책을 이끄는 위치에 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놀랐습니다. 그저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싶었을 뿐인데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으니까요. 부청장으로서의 10년은 바쁘고 도전적이었습니다. 매년 식목일은 더 큰 행사가 되었고 학교 환경 교육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국제적인 협력도 확대되었죠. 한국,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와 환경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은 특별했습니다. 이창우 과장은 이제 은퇴했지만 한국산림청과의 연결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해 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몽골의 실정에 맞게 적용했죠. 2017년 한국산림청 대표단이 몽골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들을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바로 15년 전 첫 나무를 심었던 그 언덕이었죠. 이제 그곳은 작은 숲이 되어 있었습니다. 100여 그루의 나무가 자라 그늘을 만들고 있었어요. 믿기 어려운 변화군요. 한국 대표단장이 말했습니다. 모두 당신들 덕분입니다. 한국의 경험이 우리에게 큰 영감이 되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대표단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신규 박사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박사님은 늘 산림보건의 지식이 세계로 퍼져나가길 원하셨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15년 전 이창우 과장님이 하신 발표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한국의 변화, 그리고 현신규 박사님의 이야기가 제게 희망을 주었죠. 대표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림은 국경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경험이 다른 나라의 희망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협력이죠. 2020년 저는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70세가 되었고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후임으로는 투부신이 지명되었죠. 그 투부신이 맞습니다. 한때 제 프로젝트를 비웃었던 그 사람이요. 하지만 이제 그는 가장 열정적인 환경보호론자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은퇴식은 소박하게 진행되길 원했지만 정부는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행사가 열렸고 국무총리까지 참석하셨죠. 저는 사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행사를 열다니요. 은퇴식장에는 제가 20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리고 이제는 성인이 된 첫 식목일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에르데는 이제 환경교육 전문가로 성장해 있었고 당시 10살이었던 소녀는 지금 30살의 산림청 직원이 되어 있었죠. 국무총리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바타르 부청장님은 한 그루의 나무로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그는 믿었습니다. 아무도 행동하지 않을 때 그는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총리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20년 전과 현재의 몽골 지도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녹색 부분이 확연히 늘어난 것이 보였습니다. 지난 20년간 몽골의 산림 면적은 3% 증가했습니다.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사막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남긴 숲에서 꿈을 꿉니다. 그 말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서서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심었던 그 작은 나무에서부터 지금의 국가적 운동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고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하지만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저 희망을 심었을 뿐입니다. 그 희망이 이렇게 큰 숲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청중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직원들, 학생들, 오래된 동료들,
모두가 제게 미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도 숲은 계속 자랄 것입니다. 나무는 심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 않으니까요. 그저 사랑과 관심만 있다면 어떤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투부신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투부신 청장님,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새로운 숲을 만들어주세요. 더 넓고 더 울창한 숲을요. 투부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일어나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합니다. 당신이 시작한 일을 우리가 계속하겠습니다. 은퇴식이 끝나고 저는 모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젊은 여성이었어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10살 때 식목일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는 지금도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딸도 나무를 심고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희망의 씨앗. 그것이 제가 정말 원했던 것이었으니까요. 사무실을 정리하는 동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첫 나무를 심던 날의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막막했는지, 그렇게 많은 도전과 좌절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마지막 순간 투부신이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나무 씨앗들이 있었어요. 이건 특별한 품종입니다. 한국에서 새로 개발된 거죠. 건조한 환경에 더 잘 견디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바타르시의 정원에 심으면 어떨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투부신은 제가 은퇴 후에도 계속 나무를 심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고마워요, 투부신. 이것들은 특별한 장소에 심을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몽골의 별이 빛나고 있었죠. 이제 뭘 할 거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속 나무를 심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온전한 기쁨으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20년 전 첫 나무를 심었던 그 언덕이었죠. 이제 그곳은 작은 숲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집 사이로 비치는 햇살, 새들의 지저귐, 그리고 상쾌한 공기. 이 모든 것이 한때는 불가능한 꿈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숲 속에서 저는 에르덴이 심었던 나무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6m가 넘는 키로 자라 있었죠. 그 나무 아래에 앉아 투부신이 준 씨앗들 중 몇 개를 심었습니다. 자, 이제 너희 차례야. 크게 자라거라.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떠난 자리, 나무가 채운다. 은퇴 후 첫 몇 개월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년 넘게 매일 아침 사무실로 향했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새로운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원을 가꾸고 오후에는 지역 학교의 환경 교육을 돕는 일상이 자리 잡았죠. 2021년 9월 몽골의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은하 후렐수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대담한 선언을 했습니다. 몽골은 2030년까지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맞서는 우리의 약속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선물입니다. TV로 이 연설을 지켜보는 동안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전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제는 국가의 비전이 되었으니까요.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노력이 가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전 세계가 몽골의 대담한 약속에 주목했습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했고 국제환경단체들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문의 목소리도 있었죠. 몽골과 같은 건조한 기후에서 그렇게 많은 나무를 심는 게 가능할까? 인구 330만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은 당연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얻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대통령의 발표 다음 날, 투부신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바타르 선생님, 들으셨죠? 10억 그루라니 상상이 가나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큰 목표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가능할 것 같아. 우리가 20년 동안 해온 일을 더 큰 규모로 하는 거니까. 투부신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예 고문으로 참여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은퇴했지만 이런 역사적인 프로젝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영광이었거든요.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하고 저는 명예 고문으로서 여러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젊은 환경 전문가들, 국제협력 파트너들, 그리고 산림청 직원들과 함께 계획을 다듬었죠. 목표는 야심찼지만 단계별 접근 방식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기반을 다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묘목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을 훈련시키고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투부신이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몇 년은 본격적인 심기 단계로 매년 수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이행을 위해 더 많은 나무를 심되 이미 심은 나무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계획은 탄탄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 민간 부문의 참여였습니다. 대형 광산 기업들이 앞다투어 참여를 선언했고 투부시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21개 주요 기업들이 총 6억 85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목표의 60% 이상이 확보된 셈이죠. 회의가 끝나고 투부신이 저를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바타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가능할까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한 그루씩, 한 사람씩. 불가능은 가능이 됩니다. 투부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가끔은 이 모든 게 너무 거대하게 느껴져서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는 작게 생각하세요. 한 그루의 나무, 한 명의 아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대통령의 선언 이후 몽골 전역에 새로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학교들은 교육 과정에 10억 그루 프로젝트를 포함시켰고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일반 시민들도 자원봉사자로 나섰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샴내나무 심기 챌린지가 유행했고 대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해 산림 복원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에르데는 이 움직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제 환경교육 전문가가 된 에르데는 전국을 다니며 학생들에게 나무 심기의 중요성을 가르쳤죠. 아버지, 이제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변했어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답니다. 에르덴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었으니까요. 나무의 수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희망과 가능성이었습니다. 첫 봄이 되자 대규모 식목 행사가 열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100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진행된 행사였죠. 저도 참여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많은 나무를 심지는 못했지만 몇 그루라도 심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행사장에서 저는 여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젊은이들, 학생들, 그리고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땀을 흘리며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바타르 선생님 아니세요? TV에서 뵀어요. 몽골 산림청의 전설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전설까진 아니고 그저 오래 일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게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식목일에 나무를 심었는데 이제는 제 아이들과 함께 심고 있어요. 이런 전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가치, 그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창우 과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백발이 된 노인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넘쳤습니다. 바타르 씨, 뉴스에서 봤습니다. 몽골이 10억 그루 나무를 심는다니. 정말 놀랍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이창우 선생님, 그날 당신이 보여준 한국의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이창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요. 그건 바타르 씨의 공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많은 나라에 전해졌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긴 건 바타르 씨였으니까요. 현신규 박사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희망의 연결고리. 그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몽골의 10억 그루 약속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희망의 선언이었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우리가 함께하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는 믿음의 선언이었죠. 따뜻한 봄날, 몽골의 사막화 방지 국제 심포지엄이 울란바토르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자리였죠. 저는 명예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타르 씨? 뒤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이창우였습니다. 이제는 80대 중반의 노인이 된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서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생기 넘쳤습니다. 이창우 선생님, 여기까지 오셨군요. 우리는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마음의 연결은 변함없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몽골의 사례를 발표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의 경험을 나눈 것처럼 이제는 몽골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려고요. 이창우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때 배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가르침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니. 역사의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심포지엄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10억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몽골의 경험을 자국에 적용하고 싶어 했죠. 제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단상에 올라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환경 전문가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모두가 몽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25년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단 한 그루의 나무로요.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를 심었던 날부터 국가적 운동이 된 지금까지 성공과 실패, 좌절과 희망,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는 천천히 자랍니다. 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질문도 많았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의 대표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도 같은 사막화 문제를 겪고 있었으니까요. 행사가 끝난 후 젊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바타르 선생님, 1억 그루도 아니고 10억 그루라니 정말 가능할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5년 전에는 100그루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죠. 인터뷰가 끝나고 이창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 친구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타르 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은 몽골의 현신규 박사가 되었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분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진정한 스승은 현신규 박사님과 당신입니다. 이창우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믿어줬고 지금은 내가 고맙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두 노인의 손,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고비 사막 인근의 한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나무 심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죠. 작은 손으로 땅을 파고 묘목을 심고 물을 주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한 소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알탄이라는 12살 아이였죠. 아저씨가 바타르 아저씨인가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음 나무를 심기 시작한 사람이라고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바타르란다. 알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아저씨는 나무보다 멋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아저씨는 나무보다 멋있어요. 살아있는 숲 같아요. 그 순수한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진실을 말하니까요. 나도 커서 아저씨처럼 숲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알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란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아이들과 함께 나무를 심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리는 함께 모여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죠. 나무가 자라는데 얼마나 걸려요? 왜 어떤 나무는 죽고 어떤 나무는 살아남나요? 사막이 숲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수한 호기심에서 미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10억 그루 나무의 주인공들이 될 테니까요. 오후가 되자 몇몇 아이들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알타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구덩이를 파고 묘목을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힘들지 않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힘들어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제가 심은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상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작업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떠날 준비를 했지만 저는 조금 더 머물렀습니다. 새로 심은 나무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각각에게 작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자라렴, 강해지렴, 너희는 희망이란다. 그리고 땅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종일 일한 탓에 온몸이 지쳤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그때 알탄이 다가왔습니다. 바타르 아저씨, 이제 가요. 버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은 먼저 가렴. 난 조금 더 있다가 갈게. 알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더 나무를 심으실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이 순간을 좀 더 느끼고 싶어서. 그러자 알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같이 있을게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그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대지, 그리고 그 위에 점점이 박혀있는 작은 희망들, 우리가 심은 나무들.
바타르 아저씨, 나무는 왜 이렇게 천천히 자라요? 알탄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무는 천천히 자랍니다. 하지만 절대 멈추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가장 단단한 것들은 모두 천천히 만들어지는 법이야. 다이아몬드도, 산도, 숲도 그렇지. 시간이 필요하단다. 알탄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이해를 담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첫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버스로 향했습니다. 알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예요? 물론이지. 나무는 매일 돌봐줘야 하니까.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황혼이 지는 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70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희망을 심고 있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던 거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알탄이라는 아이를 만났어요. 참 특별한 아이더군요.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인상적이었나요? 살아있는 숲 같다고 했어요. 아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참 맞는 말이네요. 당신은 정말 살아있는 숲이에요. 계속해서 자라고 다른 생명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숲.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첫 나무를 심었던 날 쓴 그 일기장이었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에르덴의 나무가 3가지를 틔웠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그 작은 나무는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내일 더 많은 나무를 심을 것이다. 죽더라도 괜찮다. 한 그루라도 살아남는다면 그것은 희망의 증거가 될 테니까. 그리고 오늘의 일을 3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오늘 알탄을 만났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 미래를 보았다. 나는 씨앗을 심었고 이제 그 씨앗은 새로운 숲이 되어가고 있다.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알탄에게 했던 말을 다시 되뇌었습니다. 나무는 천천히 자랍니다. 하지만 절대 멈추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은퇴했지만 나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떠난 자리에는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사막에 피난 노인의 그림자. 그 그림자 아래에서 새로운 숲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은 계속해서 자랄 것입니다. 10억 그루의 나무가 될 때까지. 아니 그 이상으로.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 그가 심은 것은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사막이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 아니었을까요? 이번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